반갑습니다. 롯데팬 여러분, 정승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WBC 대회 잘 보고 계신가요? 우리 롯데 선수들이 없어서 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저처럼 열심히 응원하며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롯데 선수들도 대표팀으로 발탁되어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게 내심 아쉽더라고요. 물론 대표팀에 발탁되지 않고 캠프에서 몸 잘 준비하고 시즌에 집중하는 것을 더 바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야구 팬인지라 막상 대회를 보다 보면 아쉬운 마음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 9월에 열리는 나고야 아시안 게임부터 그리고 미래에 롯데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뽑힌다면 어떤 선수들이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후보들을 골라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유일한 야수 후보 윤동희입니다. 사실 야수 중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가까운 미래에 국가대표로 뽑힐 선수가 잘 보이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으나, 그래도 중견수로도 활용이 가능한 윤동희라면 충분히 국대의 승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후보에 넣었습니다. 한동희도 상무에서의 성적을 바탕으로 평가전 명단에는 소집되긴 했으나 아직 시즌에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윤동희로 돌아와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부상 대체로 갑작스럽게 처음 발탁되었지만 놀라운 성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윤동희의 아시안게임 대회 전체 기록을 살펴보면 6경기 26타석, 타율 4할 3푼 5리, OPS 1.196, 홈런 1개까지, 그리고 6타점으로 여러 논란 속 자신이 발탁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내면서 우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전 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했고 대만과 일본, 강팀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 상무에서 떨어졌지만 우승까지 거머쥐면서 병역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 2023년 시즌이 끝나고 열린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대회인 APBC에서도 윤동희는 일본과의 결승전 10회 승부치기 상황에서 역전타를 때려내는 등 중요한 상황에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국대에서의 활약만으로 보면 충분히 뽑힐 만한 자원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외야수 경쟁 후보들이 너무 쟁쟁하다는 것이죠. 당장 이번 WBC만 봐도 외야 자리에 주전으로 저마이 존스, 이정후, 안현민, 그리고 백업으로 박혜민, 문현빈, 구자욱이 뽑혔죠. 외야 골든글러브가 야수 중에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처럼 국대 외야에는 메이저리그까지 합류함으로써 정말 뽑히기 힘든 자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윤동희는 매년 꾸준한 타격 능력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이기에 미래 국가대표 후보 1순위에 윤동희를 넣어봤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이번 국가대표팀 승선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했는데 본인의 능력 부족이라 인정하면서도 미야자키에서의 의지를 다지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한 만큼 주눅들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고 믿기에 본인의 능력을 앞으로 전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투수진에서 가장 국가대표에 근접한 선수이며 근접했던 선수, 바로 최준용입니다. 롯데 불펜의 핵심이자 강력한 직구 구위를 바탕으로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2024년 오른쪽 어깨 견관절 수술을 받고 팔꿈치 미세 손상으로 복귀가 늦어지긴 했지만 복귀 후 2025년 최고 구속 154km가량 찍으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비록 9위에 비해 시즌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건강할 때의 고점만큼은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즌 필승주 멤버의 한 축으로 확정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위를 바탕으로 2025년 말 발표된 WBC 데뷔팀 명단에 롯데 투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기술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세 타자를 상대하여 세 타자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최준용 본인도 개인적인 목표가 팀의 가을 야구와 함께 WBC 출전이라는 포부를 밝힌 만큼 의지가 강했으나 문제는 부상이었습니다. 11월에 신발끈을 묶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부상으로 도쿄전 출전을 하지 못한 데 이어 시즌 준비하는 과정에서 늑골 염좌 부상을 당해 1차 스프링 캠프에도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개막전 합류를 목표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고 부상에서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이나 WBC에 참가하지 못해 선수 본인은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또 다칠까봐 걱정되긴 합니다만 더 이상 부상이라는 악령에서 벗어나 본인의 공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다시 한번 던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 본인의 구위를 보여줘야 아직 미필인 최준용 입장에서도 아시안게임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도 있고요. 저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부상으로 아쉽게 참가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나고야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투수진 두 번째 후보는 바로 좌완 김진욱입니다. 김진욱이 국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아시안게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구위를 가졌지만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려면 나이 제한에 걸려 와일드카드로 뽑혀야 하는 최준영과는 달리 김진욱은 아직 02년생으로 바로 발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의 좌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WBC만 해도 김영규를 제외하고는 좌완 불펜 자원이 없었고 선발진에 손주영, 송승기, 류현진이 있었지만 좌완 투수 자체가 절대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 같은 김진욱의 폼이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최근 김진욱의 발전한 모습과 데뷔 초 보여줬던 고점을 다시 한번 뿜어낸다면 충분히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상무 입대를 미루고 리그에 참가했던 김진욱인 만큼 구단이나 선수나 김진욱이 올 시즌 롯데 선발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1차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아시안게임에 뽑힐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고요. 이에 따라 김진욱에게 자연스레 기회가 무조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선수 본인이 살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사라졌다면서 현재 폼에 대한 자신감을 뿜어내기도 했고 카네무라 사토루 코치의 합류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한 번 속아보는 롯데 팬들이 있으니 부담을 이겨내고 이번에는 제대로 시즌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엄청난 고점을 보여주면서 많은 롯데 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 투수죠. 롯데 불펜의 희망, 좌완 파이어블러 홍민기입니다. 2025년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났던 홍민규는 그 전까지는 제구가 잡히지 않았으나 부단히 노력한 끝에 제구가 잡히고 구속까지 덩달아 상승하며 6월 박지엽과 배터리를 이루는 동안 선발 투수로 등판한 경기에서 제구가 되는 155km 직구를 뿌려대며 리그 최고의 공을 뿌려대는 좌완 선수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이후 롯데 불펜에서 필승조로까지 활약하며 전반기 20이닝 평균 자책점 1.35, 삼진 26개로 압도적인 피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또다시 제구난조로 인해 무너졌고 12이닝 평균 자책점 6.00, WHIP 1.50으로 전반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았고 본인의 팔각도로 시즌 내내 안정적이지 못한 투구를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근 팔각도 문제로 계속해서 재조정을 하면서 제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달 스프링 캠프 불펜 피칭부터 최고 구속 152km를 찍을 정도로 구속과 구위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으나 문제는 제구입니다. 제구가 잡혔을 때의 모습은 현재 국가대표팀 내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 보이나 안정적이지 못한 제구력은 단기전에서 불펜에서 쓰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민기가 올 시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구속도 수비도 아닌 바로 제구력 잡기입니다. 김상진 코치와 조정을 통해 개막전 때 우리가 홍민기에게서 기대하는 공을 뿌려준다면 시즌 초반부터 롯데 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질러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후보는 롯데 투수진의 미래를 책임질 150km 중반대의 우한 정통파 파이어블러 이민석입니다. 토미존 수술 이후 건강하게 돌아왔고 작년 시즌 가능성을 보여주며 선발진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국제대회 같은 단기전에서는 구속이 되는 투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석이 선발 수업을 제대로 받고 시즌 중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선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WBC 합류는 어려웠지만 작년에 WBC 평가전 멤버로 합류해 데뷔 이후 첫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으며 실제로 체코와의 평가전 2차전에 구원 등판해서 2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밸런스를 다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대표팀에 합류하고 평가전에 등판한 후유증인지 이후 캠프에서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퓨처스 캠프에 합류하며 천천히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막전 선발 로스터에 합류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몸 컨디션을 회복하고 선발 자리에서 작년 여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래의 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선수라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에 체인지업을 가다듬으면서 6월 평균 자책점 2.95, 7월 평균 자책점 2.45를 기록하고 순간적으로 롯데의 3선발 역할까지 해줬었는데 이후 체력 이슈로 구속이 떨어지면서 성적이 안 좋았긴 했습니다만 언젠가 롯데 마운드에서 선발 자리를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선수라 생각하기에 다가오는 시즌 선발 준비에 최대한 집중해서 서두르지 않고 기량을 끌어올렸으면 합니다. 상기한 후보들 중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이번 WBC에 롯데 선수들이 한 명도 뽑히지 않으면서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 야수 위주로 국대에 뽑혔던 롯데 선수들이 당장은 어려워도 미래에는 투수들로 충분히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성빈 선수도 구속만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언급한 선수들 말고도 이밖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롯데의 미래 국가대표팀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세용 선수 말고도 꾸준히 대표팀에 합류하는 롯데 선수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승리 베이스볼의 정승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배와 함께하는 재밌는 야구 승배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